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된 후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주들이 수용된 토지에 대한 반환 소송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나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 JDC와 지역 주민들이 만나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토지 반환 소송도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콘도밖에 없는 무늬만 헬스케어타운인 이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한라산에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강풍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해 노인 환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도내 한 요양원에서 다시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도내 렌터카 업체 93%가 찬성한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 일부 업체의 행정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렌터카 운행 제한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행정과 업체들의 입장을 연속 대담을 통해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지난주 KBS 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돼 이 시기 결정된 150년 팽나무 소식이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으로 삼나무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식생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 넘게 지키던 터에서 쫓겨나게 된 팽나무 소식 1,8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200여 명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크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이번 주 비자림로 식생 조사 문제에 대해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골라봤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어떤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고 긴급한 사항이라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용하면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오늘 렌터카 총량제 관련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제기한 차량 운행 제한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총량제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연속 대담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리포트는 오늘 날씨 소식입니다. 밤사이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도로에 차량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빗줄기로 건천은 폭포수가 돼 웅장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초속 15m에 달하는 비바람을 버티지 못한 현수막들은 찢겨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한라산에 4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에 도로 곳곳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통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농로 위에까지 많이 넘쳐. 침투돼가지고 안전선 치고 이렇게 나갔던 거죠. 다른 데 순찰 돌고 다시 상황 보러 온 거예요. 아침에 처음 왔을 때는 범람 상황이었죠. 아, 그래요? 차가 전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 네. 오후 들어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차도까지 범람했고 지금도 강한 물살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엔 오후까지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돼
150편을 훌쩍 넘는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가야 되는데 4시 45분 비행기인데 지금 지연이 돼갖고 어떻게 될지 확실히 결정난 게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소형 선박과 제주기점 일부 여객선도 통제된 가운데 제주도는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춘수입니다. 녹지 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으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까지 예고했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민들과 만나 공사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취임 2달여 만에 동홍동 주민들을 만난 문대림 이사장.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상심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의미에서 저희 JDC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시간 가까이 이루어진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문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녹지 측과 3자 실무협의체를 가동했고 JDC가 맡은 의료 서비스 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지 측에서도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외국의 다른 회사와의 투자 유치 모색도 밝혔습니다. JDC의 설명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지역 주민들은 쌓인 오해가 풀렸다며 토지 반환 소송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사 재개를 위해서 문대림 이사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JDC는 공공병원 전환 등 녹지병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주신 조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와 그리고 녹지 측과 협의하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래 단지에 이어 두 번째 토지 반환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하게 됐지만 녹지병원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라 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마약류를 유통시킨 한국인 공급 총책과 상습 마약 투약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넷과 SNS로 마약 구매가 어렵지 않아 제주에서도 택배와 항공편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중국의 마약 판매 총책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입니다. 마약류 사진과 가격을 게시하고 SNS 아이디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SNS를 통해 마약 구매를 문의하자 상품 안내는 물론 서비스 제품까지 안내합니다. 상품 인증을 요구하면 곧바로 실제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고 입금 계좌번호도 안내합니다. 이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접근해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해온 63살 A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인 판매 총책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제주경찰이 지난 석 달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람만 30명, 8명은 구속됐습니다. 방심위와 수사공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등 마약류 판매, 구매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하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마약류 약품 취급 수량을 허위 기재한 약사가 적발되는 등 약국의 마약류 관리 허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8.4g과 속칭 물뽕 60mg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에 사용된 대포 통장 거래 내역 여러 개를 확보해 해외에 있는 판매 총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5개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가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처분으로 업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나온 뒤 14일까지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모레부터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업체 운행 제한 등은 1심 선고 때까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소각장 포화로 지난달 말부터 남원과 표선, 성산에서 소각 처리해야 할 생활쓰레기가 해당 지역 매립장에 반입돼 포화 시기를 앞당기고 침출수 등에 따른 오염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을 드러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일회용품 제한, 재활용시설 현대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시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경관 심의를 4차례 만에 통과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최고 15층 14개 동 874세대를 신축하는 원안에서 7개에서 8개 동의 층수를 낮춰 120세대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대정 해성풍력 시범지구 조성 사업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와 주요 도서 지역 배송비가 특수 배송비로 인해 다른 지방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주요 도서 지역으로 배송되는 900여 개 제품의 특수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가전제품 배송비가 5,863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22배 가까이, 생활용품 배송비는 11배에 달하는 등 평균 7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업체별 특수 배송비를 공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후반의 남녀 각각 1명씩 2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온열 질환자로 판명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온열 질환자 발생은 지난해보다 5주 정도 빠른 것으로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모두 266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 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노인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에 대해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뉴스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달 전이었죠. 치매 환자에 대한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던 서귀포 내 한 요양원에서 또다시 또 학대 의심 사건이 불거져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 21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 90대 할머니의 뺨에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외부 신고자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서귀포시와 노인보호기관이 해당 요양원의 노인 학대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요양원이 지난해 노인 학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지가 불과 6달 사이 2심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뺨을 수차례 맞은 사실이 내부 신고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의 폭행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소중한 가족을 요양원에 믿고 맡긴 보호자들이 이 뉴스를 보면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 관련으로 이렇게 2차례나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요양원, 앞으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네, 우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처분에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1차 조사 결과로는요, 할머니의 얼굴에 멍자국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침대 난간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할머니가 이날 5시간가량이나 근무자의 돌봄 없이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 CCTV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의 배변 상태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환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점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조사기관은 노인 학대 중에 방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또 멍자국 외에도 다리 골절과 관련된 학대 의심 추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난해 대퇴부 골절상을 당했는데 사고 경위나 당시 돌봄 과정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노인 학대로 판정이 나면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영업정지 3개월까지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얼굴에 멍자국은 폭행에 의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상처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지난해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폭행했을 때에도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처분이 또 내려질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영업 정지로 종결이 되면 여기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입소자 전원 조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해당 요양원에는 현재 61명의 어르신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받아줄 서귀포 인근 요양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서귀포시에는 20개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 정원에서 한 두어 명 차이가 나는 사실상 인원이 꽉 차 있는 시설이 절반이 넘는 12곳입니다. 결국 보호자들은 거리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양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재 학대 여부가 조사 중인데 조사 중에 할머니 가족 역시도 네네. 요양원을 일찍이 옮기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대체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이번 학대 의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요양원 노인 학대건이 뭐 시설 부족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에 따른 좀 대책은 없을까요? 네, 우선 노인 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요양원의 경우에는 폭행 사건과 학대 의심 사례 모두 보호기관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시설 관리자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나 외부 관계자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노인 학대 사례가 더 없는지 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요양원과 같은 사설 의료기관에만 노인 돌봄을 떠맡기는 현재 구조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예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서귀포시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의 입소 정원이 겨우 50명 정도입니다. 서귀포 내 치매 노인이 현재 3,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걸 감안하면 현재 공급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3,500여 명인데 50명이라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보호자가 안심하고 노인 요양시설에 가족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현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쏟아졌던 시각, 제주시 중산간 마방목지 일대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제주시 조천읍의 중산간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지난주 7시 소돌이 코너를 통해서 선을 이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보고 사업자인 대명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고 싶다는 요청을 전해와서 오늘
짤막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동물 테마파크 반대위원회와 대명의 짤막 토론을 준비했었지만 반대위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사업 반대 입장을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이 대명 측과 협의나 토론을 할 이유가 없으며 또 자신들의 요구는 제주도의 사업 승인 취소라는 점을 들어 이 출연을 고사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인 대명그룹의 서정대 총괄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요즘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 사파리파크는 그 야생동물을 케이지에 가두는 형태의 동물원이 아닌 넓은 자연 속에 자유롭게 방목하여 키우는 동물 친화적 시설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래형 동물원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차가운 철창 대신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이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 꽤 해묵은 사업이죠. 지난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사업자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2016년에 대명에서 사업을 넘겨받았죠. 대명에서는 그해 12월부터 부지 정리 등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좀 원래보다 좀 규모도 커졌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도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인 그 7년을 넘기기 전 6년 11개월인가요? 네. 그때 다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대명에서 16년 12월 법인 인수에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17년 4월 개발사업 시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적 기한 1년 전부터 변경 계획에 따른 준비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해 12월 착공도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했던 1년의 과정인데도 꼼수가 있어서요. 사실은 실제 신고 과정에 소요되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지 못하여서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변경 사업임에도 훨씬 이행 과정들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받아들여서 정식 심의를 다 거치게 하였던 점도 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셨지만 지난달 이 사업이 환경보전방안 심사를 거쳤고 그게 이제 지난달 12일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또 지역 주민과 람사르 습지 관계자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 등이 조건이었는데 이게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일단 람사르 습지위원회하고는 사실상 주민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네. 작년에 마을협의 대표기구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사실은 정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금년도에 새롭게 주민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지역민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아이템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동물 학대, 조금 더 나아가자면 맹수 탈출, 또 축산 폐수, 또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등 다양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대명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저희들이 데려오는 동물들이 전 세계에 순치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합법적으로 데려온다는 거고요. 사실 이 동물들을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자고 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이미 인간에 의해서 서식지 파괴가 된 상황에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물들이 탈출하거나 냄새나 소음이 심할 정도 시설이라면 저희가 먼저 영업을 하기 힘든 시설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축산 배수도 말씀하셨는데 100% 무방류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방류라는 거는 이제 지하수 침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 분뇨나 오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100% 중수를
일정 수질 기준 이상으로 수처리 할 거고요. 그게 저희들이 조경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네. 숲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이제 관계수로나 이런 것들로 전량 쓸 거고 외부 방류라든지 이런 건 일절 없을 겁니다. 예. 네. 자, 앞서 이 환경보전방안 심사 조건에도 담긴 내용인데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테마파크 부지는 세계자연유산인 검은오름과 직선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이런 이유들로 이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고민하느라 사실은 람사르 위원회와하고 그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 람사르가 가지는 종 다양성, 생태적 가치라든지 숲, 습지, 동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설도 생태 관광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 소홀했던 지역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관광 상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의 서정대 총괄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현장을 가보는 탐나는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 탐나는 현장에서는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기를 체험하며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25일 제주 조천 북촌마을 4.3길에 특별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온 여행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진지동굴 가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주울 건데 약간 여기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면서 갈 거고요. 에스칼리버. 이번 여행의 또 다른 이름은 흑투백 프로젝트. 제주 청년기획단체에서 4.3이란 과거와 환경이라는 오늘의 문제를 함께 느끼고 해결하자는 뜻으로 기획했습니다. 슬로건이 과거의 아픔을 현재 문제로 재해석해 미래를 바라보다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배우고 지금 제주도에 떠오르는 현안인 쓰레기 문제도 좀 살펴보고 4.3 당시 북촌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순이 삼촌의 이야기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고 마을의 아픈 역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일본군들이 여기 직접 주둔도 했었고 4.3 때는 마을 청년들이나 이웃 마을 그 사람들도 임시 피난처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4.3의 아픔과 함께 일제의 수탈 등 역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북촌마을 4.3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데 숨어 있었을까. 밤에 또 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총소리가 들리면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참혹하고 무모했던 학살의 증거인 너분숭이 애기 무덤입니다. 5살에서 6살, 요 뒤쪽이 이제 7살, 8살. 요게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10살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매장된 어린아이의 무덤에는 누군가가 놓아둔 장난감이 놓여 있는데요. 너무나도 참혹한 진실 앞에서 모두의 가슴이 한없이 먹먹해집니다. 저희 학창 시절 때는요, 제 세대에서는요, 이런 제주에 대한 제주어를 배워준다든지 제주의 흑역사를 그런 제주의 문화 이런 거를 배워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알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제 동생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른다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알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곳에 깃든 아픔과 어둠을 걷어내고 밝게 한다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아서 모두가 환경 정화 운동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뭐 이제 이런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비닐, 일회용품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스티로폼 같은. 4.3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요즘 그 제주도에 대해서 쓰레기 또 문제도 좀 그 화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도 같이 연계됐다고 하니까 또 만들기에도 조금 제가 관심이 있고 해서 일단은 더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3과 관련된 혹은 뭐 다크투어와 관련된 그 이야기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독자한테 어떻게 그림으로 이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4.3 현장을 둘러보며 한 손 가득 모은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다크 투어를 통해 제주 4.3에 대해 느낀 점을 주워온 쓰레기를 재료로 해서 액자로 만들어보는 건데요. 오늘 본 애기 무덤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여기는 애기 무덤을 만들고 이거 플라스틱으로 여기는 동백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쪽은 좀 생각 중이에요. 분주한 손길들. 과연 이들이 만드는 액자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기게 될까요? 어느새 4.3을 주제로 만든 업사이클링 액자가 완성됐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처럼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다양한데요. 네, 저는 시계와 모래시계, 동백꽃으로 70여 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가족별을 만날 수 있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책으로 봤던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눈으로 담은 장면을 이렇게 액자로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잔상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4.3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밝은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제주 젊은이들의 특별한 노력들. 이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제주의 렌터카 운행 대수를 규제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됐고 제주도는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주 이 내용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학수 제주도 교통정책과 택시 행정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내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현재 제주의 교통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된 건가요? 제주도 내 최근 5년간 도로 용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같은 기간 10만 2천 대가 늘어나서 교통이 혼잡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도로 용량 편람이가 있는데 제주도 주요 도로는 그 E 수준과 F 수준이 이릅니다. 참고로 E 수준과 F 수준은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렌터카로 수급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 렌트카는 우선 제주도 그 용역 결과 2만 5천 대가 초과됐다는 2만 5천 대가 적정 용량인데 지금 현재 3만 2천 대로 7천 대가 초과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렌트카는 그 공항로의 주변 피크 시간대에 평균 한 20.5%, 휴일에 29.6%까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도 이 교통 유발 효과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 또 렌트카만 수급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로 대중교통을 2017년 8월부터 개편했었고요. 거기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도 전면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유발 부담금, 그러면 대형 큰 건물에다가 그 유발 부담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차량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또 이번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는 건데요. 제주에 등록돼 있는 이 렌터카 업체가 128개더라고요. 렌터카 총량제 이후에 지금까지 좀 얼마나 감차가 이루어졌나요? 렌터카를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여 수급 조절위원회에서 한 6천 대를 감차하려고 좀 목표를 계획했고요. 지난 22일까지 77개 업체 2,424대가 지금 감차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00여 대면 지금 말씀하신 목표보다 한 40% 정도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차량을 감차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차를 감차해서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차가 나가면은 시장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간 내에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을 해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렌터카 업체 자율에 맡겼던 것을 오는 29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운행 제한 등을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었죠.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자동차 관리법 25조에 보면은 극심한 교통 체증 지역이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지난해 3월 달에 제주특별법 432조를 개정할 때 그 권한을 제주도지사님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네.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이죠. 예, 법원이 그렇습니다.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제도 시행에 이제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29일부터 운행 제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네. 하려고 했지만 이 단속 유예하는 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제주도 업체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인 만큼 네. 운행 제한이 있더라도 이 법적 제도적 취지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관한 업체들은 몇 개나 되나요? 참고적으로 한 5개 업체가 지금 소송 들어왔고요. 네. 주로 제주도 업체가 아니고 대형 업체들이 네. 좀 들어왔습니다. 네, 대형 업체들이 또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렌터카 총량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일단 렌트카 총량제가 하면은 지금 제주도의 렌트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1년에 17,000에서 18,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일일 평균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도 좀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가고 그렇게 하기에 도민이나 관광객 네. 쾌적한 도로 환경 속에서 제주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부터 꽤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산지에는 400mm 이상, 남부 지역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비가 강하게 왔지만 현재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빗방울만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산지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려졌던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까지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비가 온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북부 앞바다와 북동 연안 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경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사범 30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SNS 등을 통해서 마약 판매가 이루어질 만큼 생각보다 마약의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투약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곤 하는데요. 유혹은 가까이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제하라고만 당부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주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면 마약 유통에 대해서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